자, 회사 합격 통보 받고 첫 출근을 기다릴 때 그 설레면서도 은근히 불안한 시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? 나 진짜 정직원 된 거 맞나? 혹시 수습 기간에 잘리면 어떡하지? 뭐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. 오늘은 바로 그 애매한 기간, 법적으로 여러분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.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. 그럼 당신은 정식 직원인가요? 이 기쁜 소식 뒤에 살짝 따라오는 찜찜함. 여기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자료가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거든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. 법에서는요, 이 애매한 시기를 딱 꼬집어서 과도기적 근로관계라고 부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아직 완벽한 정직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사이도 아니라는 거예요. 이미 법의 보호막 안에 들어온 특별한 신분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? 이 모든 법적인 보호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될까요? 바로 회사가 여러분에게 축하합니다, 합격입니다 라고 통보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. 이걸 법적으로 채용 내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때부터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채용 내정을 절대 단순한 약속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일종의 예비 계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만약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 약속을 깨버린다? 그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. 자, 합격의 기쁨도 잠시. 이제 진짜 관문이 남았죠? 바로 첫 90일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습 기간입니다. 이 기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보내고 또 내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근데 왜 하필 3개월일까요?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. 무려 기업 10곳 중에 8곳 이상, 정확히는 85.8%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대요. 이건 뭐 거의 국룰인 셈이죠. 아마 여러분도 이 3개월을 거치셨거나 앞으로 거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수습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이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시용은 회사가 나를 평가하는 말 그대로 테스트 기간에 가깝고요. 수습은 내가 회사에 적응하고 업무를 배우는 훈련 기간에 더 가깝습니다. 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이 둘 중에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법적인 의미가 확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, 바로 돈이죠.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좀 덜 받나요?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법적으로는요, 첫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%까지 지급하는 게 가능하거든요. 실제로도 대부분의 회사가 정규급여의 한 80에서 90% 정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하지만 급여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.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이 3개월은 결코 그냥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에요. 대부분의 경우 이 수습 기간도 여러분의 전체 경력, 즉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. 이게 나중에 퇴직금을 받거나 연차를 개선할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. 자, 이제 어쩌면 가장 두려워하실 만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만약 회사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채용을 취소한다거나 수습 기간이 끝난 뒤에 정식 채용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오늘 설명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수습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. 이건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에요. 법적으로 명백한 해고입니다. 해고라는 이 두 글자, 이게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. 해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. 회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네? 이런 식으로 직원을 내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우리 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원칙은 수습 사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. 그럼 법에서 말하는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. 법원은 보통 이 네 가지를 아주 꼼꼼하게 다 따져봐요.
첫째, 회사가 정말로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이었나? 둘째, 해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정말 없었나? 셋째,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골랐나? 마지막으로 당사자와 충분히 이야기했나? 이 모든 걸 회사가 증명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, 이 모든 까다로운 조건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? 바로 회사입니다. 해고당한 직원이 왜 나를 부당하게 해고했나요? 하고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. 반대로 회사가 우리의 해고는 이러이러해서 정당했습니다. 라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. 이게 바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법적 장치인 거죠. 사실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전 세계적인 이슈죠. 잠시 눈을 돌려서 노동법이 아주 발달한 독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. 독일은요, 우리보다 이걸 훨씬 더 체계적으로 나눠놨어요. 이 시험 기간을 두 종류로 명확하게 구분하거든요. 예를 들어 아주 특별한 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기 계약이 있고요. 또 일반적인 신규 채용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는 단기 계약을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합니다. 훨씬 더 정교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또 한 가지, 독일에서는 정규직 계약에 포함된 수습기간이라도 법으로 최대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딱 못을 박아뒀습니다. 근로자가 너무 오랫동안 불안정한 신분에 놓이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. 괜찮습니다.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내 권리를 딱 지키기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. 첫째, 합격 통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계약의 시작이라는 점. 둘째, 우리가 겪는 그 3개월의 수습기간도 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근로기간이라는 것. 셋째,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죠. 수습 후 채용 거부는 회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해고라는 사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계약서가 테스트 목적인 시용인지 아니면 훈련 목적인 수습인지 구분할 줄 아는 지혜.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커리어를 지켜줄 든든한 무기가 될 겁니다.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막연한 불안함 대신에 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든든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. 이 지식이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모든 새로운 기회 앞에서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을 내딛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과도적 근로관계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